안녕하세요. 꿀미지입니다. 네, 비행 나왔고요. 오랜만에 호텔방 수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호텔방 수다를 찍어보려고 했어도 최근 한 비행들이 다 미니멈 레스트라서 호텔방에 들어오면 진짜 씻고 뭐 한두 시간 좀 테레비 보다가 자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스케줄이라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을 땐 임장일지랑 입주일지 그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영상을 편집을 하느라고 호텔방 수다를 찍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안 해. 이제 다 했어요. 다 이제 입주일지도 이제 끝났고 아주 그냥 혼자 영화 찍느니라고. 그리고 제가 또 편집이 느리잖아요. 막 또 음악 찾고 뭐 대사 치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셨죠, 보는데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 순간에 제가 카메라를 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 나왔을 때 또 일어나는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임장일지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엊그제 올린 그 입주일지만 해도 댓글이 거의 한 2,000개가 달렸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진짜로. 그래도 또 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어떤 분이 대출도 없이 막 10억짜리 막 집을 산다고 대단하다 이러시는데, 근데 또 그 댓글에 또 대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아니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다 빚이에요, 다 빚.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집에 20% 정도만 다운페이를 넣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두서 이씨 들어주세요. 제가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20대 초반에 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한국에서 잘 쓰지도 않았고 제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너무 외국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기지라고 말을 쓰는데 모기지가 대출입니다. 대출이란 말이 저는 어색해요. 왜냐면 대출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겁니다. 네, 대출 받아서 35년 동안 갚아야 돼요. 현찰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월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크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로 지금 이제 수익을 벌고 있지만 10억짜리 집을 3년 만에 살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벌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또 어떤 분이 댓글 쓰는데 가라지가 도대체 뭐냐고. 이 가라지가 한국말로 차고예요, 차고. 근데 한국에서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도 차고라는 말이 있죠. 근데 가정집에 한국은 차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가라지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라지 하니까 댓글에 가라지가 대체 뭐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리고 그 세입자분들께 이제 커버레터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법무사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커버레터를 솔직히 저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내용 증명 같은 거 안 보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용 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 영어도 원어민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영계 국어가 된다고 해요, 저희끼리 하는 말이. 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많은 댓글 중에 있었던 게 전 집주인이 빌런이다. 아니다, 세입자들이 빌런이다. 아니다, 콜미지 부부가 빌런이다. 그래서 빌런 찾기 댓글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과연 전 주인이 빌런이었을까? 세입자들을 퇴거를 하지 않고 저희에게 집을 넘겨주고 퇴거 공지서를 취소를 한 전 주인이 빌런이었을까?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주인은 투자자세요. 그래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집을 세입자를 보내고 파는 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세입자들이 60일 이후에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까지 가거나 이러면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클로징을 할 수가 없어요. 클로징 날짜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계약을 7월 8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클로징을 10월 1일에 했던 이유도, 원래 되게 클로징은 빠르면 15일 안에도 해요. 2주만 해도 하고 한 달만 해도 하고. 근데 2달이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원했던 조건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퇴거 그 공지서를 주려면 60일 노티스, 그러니까 노티스도 전 한국말로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노티스를
공지인가? 공지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매달 1월에 월세를 내니까 7월 8일이었으니까 7월 달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부터 날짜를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8월 달, 9월 달, 그래서 9월 31일이 이분들의 60일 노티스였던 거예요. 그 세입자들을 빨리 법적인 절차 안 하고 돈 주고 내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cash for keys라고 해요. 돈을 줄 테니까 집키를 달라 이거예요. 2016년도 그 정도부터 갑자기 집값이 완전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월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00만 원 했던 집들이 300만 원, 350만 원 월세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월세는 1년에 한 번 올릴 수가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그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2.2%인가? 뭐 그래서 올려봤자 뭐 한 50불밖에 안 돼요. 대도시에는 월세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버나드 할아버지 집 오기 전에 그 전집에서 저희가 12년 살다가 집이 팔리면서 저희 유닛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도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그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2달 안에 12년 동안 살았던 집을 비우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집에서 12년 살았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 월세가 12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저희 뒷마당도 되게 크고 방도 2개짜리고 지금 거기를 렌트를 하려면 300만 원이 넘죠. 근데 저희는 되게 오래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그런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현찰을 주고 내보냈어요. 왜냐면 1000만 원을 주고 내보내도 100만 원 월세 받던 거를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2, 3개월이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cash for keys라고 해서 세입자들을 돈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는 거고 돈을 더 벌려고 세입자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주인이 9월 초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집값을 2천만 원을 깎아주겠다. 세입자들은 안 나간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한테 2천만 원을 주고 우리 보고 세입자를 인수인계 받으라고 하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세입자가 9월 말일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진짜 너무 땡 잡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고서 그 제임스를 만났는데 제임스가 제가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사는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그리고 또 전 주인이 재판도 취소하고 그 퇴거 공지서도 취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왜 그걸 취소를 했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중개인도 그거를 왜 취소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취소를 안 해도 무효가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집주인이 저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 주인이 신청한 강제 퇴거 재판은 아예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주인이 법대로 딱딱딱 했어요. 60일 딱 주고 60일 후에 안 나갈 거를 대비해서 강제 퇴거 재판까지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나온 게 위층은 11월 2일, 아래층은 9월 23일이었는데 그 재판에 9월 23일 날 집주인이 그거를 참석을 하고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나가야 돼 11일 후에 나가야 돼 땅땅땅 했잖아요. 11일 후에는 저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2일 날 2층 제임스랑 잡힌 재판도 집주인이 나가봤자 전 집주인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 집주인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전 집주인이 빌런인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 포인트는 저희한테 그 서류를 500만 원에 살래?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전 집주인 중개인도 저희 보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왜 사냐?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대가리를 왜 사냐? 근데 이제 전 집주인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전 집주인은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서류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싶으면은 내가 변호사 비용 낸 만큼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였죠. 근데 전 집 중개인도 사지 마라. 휴지 쪼가리다. 그리고 저희 중개인도 그걸 왜 사냐. 인수인계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마른 거죠. 그래서 전 집주인도 세입자를 저희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크게 빌런 같이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빌런인 게 그 이제 그 500만 원. 그래서 저희 쪽 중개인도 그랬어요. 아, 니네한테 2천만 원 깎아주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나 보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퇴거 공지서는 그냥 그 동사무소에 있는 종이처럼 그 작성만 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기로 한 거죠. 저희 중개인한테도 야, 제임스가 새 집주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걸 몰랐다고 한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중개인도 비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그 이제 통지서를 보면은 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1번, 2번 뭐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매입자 가족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이제 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뭘 모르긴 뭘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 그래도 아니 제임스도 통지서를 처음 받아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날짜만 봤지 뭐 그런 거 자세히 읽어봤을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래 우리도 공문서는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쟤도 그걸 잘 못 봤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희는 입주를 했죠. 근데 저희가 10월 1일 키를 받은 게 한 오후 3시인가 4시쯤이어서 정말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그날 그 집에서 못 잤잖아요. 그래서 전 그 이웃집에서 10월 1일도 자고 이제 10월 2일 날 다 이사를 하고 저는 10월 3일 날 또 비행을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셰인이 그걸 마무리를 하면서 셰인은 이제 오로지 생각한 게 이걸 주는 날로부터 60일 후에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줘야 60일이 되니까 부랴부랴해서 10월 3일 날 얼굴 보고 줬어요. 얼굴 보면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제 확실히 할 건 하자.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여기 이거 새로운 공지서다 60일 후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너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여기 사냐. 이 돈이면은 콘도 모기지 낼 텐데. 근데 이제 제임스가 자기는 하늘에 둥둥 떠있는 박스 안에서 살기 싫다. 그리고 이제 개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가 좋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셰인이 이 동네 사람 많이 아니까 또 랜드로드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연락처도 주고 전화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왜냐면 개 산책을 하니까 자주 왔다 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야 어떻게 됐냐 거기 전화해봤냐 그랬더니 뭐래냐 했더니 가서 봤는데 집이 뭐 조금 요건 마음에 안 들고 어쩌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온타리오는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집을 사서 정착을 하면서 그렇게 대출을 몇십 년 갚아야 할지 아니면 진짜 집값이 세금도 적은 막 캘거리로 이주를 할까. 왜냐면 이분도 집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에 대한 그런 제약이 별로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알아볼 때 되게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동물 있는 거 선호하지 않고 재택하는 사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두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세입자 거절할 때 동물이 있어서 거절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집주인이 거절해도 굳이 나 저 사람 개 있어서 거절했어 이렇게 누가 말을 해요. 그죠? 셰인이 아니 개 있는 거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말할 의무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계약을 하고 가서 이제 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그때도 제임스가 그랬어요. I'm not that kind of person. 그런 걸 굳이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 사람이 되게 정직해 보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진실 있게 느껴졌어요. 저희 둘 다. 그리고 저희한테 계속 I'm not gonna be in your way.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럴 줄 몰랐죠. 그러고서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강제 퇴거 재판을 신청을 해라. 그 신청을 하는데 186불이에요. 유닛당. 그러니까 186불, 186불. 그냥 보험처럼 186불 내고 보험처럼 해라. 1800불도 아니고 186불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자.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임스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재판 신청을 하고 불쑥 날짜를 받으면 이분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이제 제임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퇴거 재판까지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는데 너 60일 후에 이사 나갈 때 우리가 이사 비용을 좀 대주고 싶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니?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답변으로 그렇게 온 거죠. 너희들이 제안하는 그 이사 비용 대준다는 거는 되게 부당하고 자기는 재판 날짜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재판 날짜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1월에 나올 수도 있고 2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 나는 거기서 살 용의가 있다.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임스한테 아니 우리 이제 지하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너무 좁고 우리는 정말 네가 60일 후에 나가면 네 유닛으로 들어가기 희망한다. 그랬더니
니네 가족이 2층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나에게 few months rent를 달라. 이렇게 답장을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한테 약간 배신감을 느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좁아서 힘들어, 그 말 했더니 그 말을 미끼를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 약간 진짜 살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재판 신청 날짜 나오면 알려줄게 하고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재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재판 신청서를 쓰다 보니까 공지서를 언제 줬는지, 공지서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게 막 써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틀린 거야. 다 개판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층 변호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름 내내 집을 사려고 임장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너는 좋겠다. 우리도 아기 낳기 전에 집 먼저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집을 샀다. 그래도 너는 시작이 집 먼저 사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네. 축하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짝 의도를 내비친 게 집을 사기 전까지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집을 지금 산다고 해도 또 클로징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집을 마음에 드는 걸 찾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언제가 걸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셰인이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또 집을 못 찾게 돼서 60일 후에 나가게 되면 결혼하실 여자친구네 집에서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ideally 가장 좋은 상황은 내가 집을 사서 여기에서 자기 새 집으로 가는, 그게 가장 자기한테는 아이디란 시츄에이션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임스가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 날부터 1층 변호사도 이제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임스는 어쨌거나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오래 있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60일 이후에 안 나가면 저희가 이제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 날짜가 1월에 나올지 2월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달은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분한테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 제임스도 전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진짜 두 분 다 자기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쵸.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애 둘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새 집 처음 샀는데 그거 어차피 나가실 거 좀 편하게 나가주시면 좋지, 굳이 얼굴까지 붉히면서 재판까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이분들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도 되게 12년 동안 산 곳에 나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전 집주인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새 집주인이 저희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그 토론토 그 뇌 전문이셨고, 여자분도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갓난 애기 첫 애가 있었어요. 애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This is our first house. 우리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살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짜 솔직히 속으로 똥 씹은 얼굴이었죠. 그분들이 집을 사기 전까지 이제 쇼잉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월세집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그때 정말 오픈하우스 같은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들어오는데 진짜 동물원의 뭐 원숭이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쇼잉이 있을 땐 저희가 나가 있었어요. 근데 나가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디 나가 있어요. 처음 했을 때는 우리 뭐 커피숍 뭐 티몰튼에 가서 앉아있기도 했는데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리오가 18개월인가 이랬고, 그리고 리오 낮잠 잘 시간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막 리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제가 신발 벗어달라고 하고 중개인도 신발 좀 벗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막 이제 집 구경하느라고 뭐 신발을 들어오는지 벗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발 벗는 거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서럽더라고요. 진짜 그때 정말 초가삼간이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버나드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60일 후에 나왔어요.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법적으로 불법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당근 거래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지?
뭐 이 시계를 샀어요. 근데 이 시계를 정가에 10만 원에 샀는데 무슨 이유로 이게 이제 희귀품이 돼서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내가 내놔. 그리고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이게 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 이 집에서 들어오고 살고 싶어. 근데 나는 나가기 싫어. 재판까지 가. 재판까지 가려면 3, 4개월. 그때 당시는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저희가 만약에 버텼으면 1년도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면 돈 줘. 캐시 폴 키 살 수 있었어요. 그때가 2018년? 그때 막 코로나 1, 2년 전에 집값이 미친 듯이 뛸 때였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이게 우리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이 새로 집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지금. 그분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카르마, 또 셰인이 영적으로 그런 거 믿잖아요. 그래서 카르마가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집을 사게 되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게 나가자. 그래서 그때 제가 리오는 이제 18개월이고 그 집 아들은 막 13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개월 수가 한두 달만 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리오 입지도 않았던 옷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고 거실 그 마루 가운데다가 두고 나왔어요. 진짜 그 좋은 카르마가 저희한테 올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 세입자분들은 그러질 않으시네요. 그래서 셰인이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너 변호사, 너 집 살 때 어디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뭐 세입자분들도 빌런은 아닌 걸로 하지만 그냥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실망했던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평생 볼 사이도 아니고 뭐 내가 저 집주인 가족들을 편하게 살려고 내가 빨리 나가서 엄마 집에서 집 살 동안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높은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을 내고도 남고 저희가 스토리지 지금 거기도 렌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비용을 내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뭐 지하 단칸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본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말이 바뀐다고. 처음에는 1층, 2층도 되게 빨리 내 집인데 막 살아보고 싶었는데 일단 지하에 자리를 잡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월세를 받으니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달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분들 월세를 받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하에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셰인이랑 나랑 야 한두 달이 아니라 뭐 1년은 살 수 있겠는데? 정말 제가 진짜 그 입주일지 영상의 댓글을 다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몇백 개는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좋은 착한 사람들은 다 콜미진 채널로 다 모였나 봐요. 진짜 댓글들이 어쩜 그런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진짜 되게 벅차요. 되게 벅차요. 왜냐면 제가 뭐 되게 유명한 의사라서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데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실 수가 있구나. 그런 거에서 왜냐면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많은 이런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일반인도. 그런 생각에 정말 문득문득 놀래요. 그리고 정말 댓글에서도 그거 몸테크라고 한다면서요. 몸을 고생시켜서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진짜 몸테크 한다고 생각하시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처럼 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입주 날짜가 안 맞거나 거기 세입자분들도 못 나가서 저희처럼 어릴 때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들이 다 우리 그때 진짜 힘들어 뒤지는 줄 힘들어 너무 힘들었다 고생스러웠다 그런 기억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뭐 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댓글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네. 내 집 마련을 했으나 이사 날짜가 엉켜 전셋집에서 나오고 새 내 집엔 들어가지 못하던 2달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잠시 투룸 빌라에서 살았었지요. 짐을 다 싸서 방에 창고처럼 쌓아두고 살았던 저희랑 진짜 비슷한 경우네요. 그 2달에 11살, 7살 아이는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커다란 캠핑용 에어매트에 네 식구가 붙어 자던 그때, 2인 밥상을 바닥에 펴놓고 빽빽히 모여 앉아 밥을 먹던 그때가 그렇게 재밌었다네요. 지금은 8인 식탁에 넓게 앉아 먹으면서 말해요. 행복은 진짜 행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재미난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게 확실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월세 안 내고 1, 2층 남보다 더 비싼 월세 받고 지하방에서 내 식구 복닥복닥 부딪히며 나름대로 행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입자들은 당연히 나가게 될 거고 온통 장밋빛이네요. 그리고 청국장을 매그리라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60대 할머니입니다. 살아보니 나쁜 게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헤일리를 보니 의젓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특한지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복닥복닥 붙어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절인지요. 안녕하세요. 전 토론토 및 런던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이사하면서 온 가족이 지하에서 3개월 살았던 기억이 제일 좋아요. 저도 자녀 남매가 있거든요. 유튜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컨텐츠가 없네요. 작은 공간에서 주는 따뜻함도 있고 우리만 행복하면 어디에서 살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찾아오고 내 식구가 지하에 살고 있으니 약점이라 생각하고 2천 부르면 되겠구나 한 듯 합니다. 2층 2천 주면 1층도 2천 달라고 할 듯. 결국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네요. 저라면 차라리 변호사 비용으로 2천 써도 쟤들한테는 2천 안 줍니다. 세입자들 결국 나갈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어필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선 그래? 그럼 니들이 돈을 줘야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조바심 내지 말고 결국 이 집은 콜미지님 집이니까 월세만 올릴 수 있다면 꾸준하게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월세 나오는 돈으로 이자 갚는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콜미지님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도 공감. 그래, 너네 편한 대로 해라. 우리도 급할 거 없다. 가로치고 사실 급하지만 이렇게 해보시죠. 저도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참 세입자도 간사하게 집주인이 딱 봐도 1, 2층에 들어와 살고 싶은 걸 아니까 그 상황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참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제가 영상에 안 넣었을 뿐이지 저희도 의견 차가 있어가지고 셰인이랑 저랑 약간 다투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진짜 막 너무 속상하고 처음에는 막 열받았다가 그냥 돈 지우고 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제 제임스의 그런 이중적인 면, 그리고 저희의 약점을 딱 낚아채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있어도 주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살아보니까 또 지하도 좋아요. 그리고 지하에 사니까 좋은 게 뭐냐면 동선이 짧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뭘 찾으려고 해도 바로 여기서 여기고, 그리고 이 식구들이 다 이 사방 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2층에 있으면은 뭐 에일리 빨리 내려와 밥 먹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지면 있고, 아니면 여기 가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일반 그 슴슴한 그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틀어놓게 되는 그런 저의 브이로그를 만들어 나가야죠. 물론 이렇게 좋은 댓글도 많지만 당연히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이 지금 33만 뷰가 나왔는데 33만 명이 다 똑같은 의견이겠어요. 그리고 댓글도 지금 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달렸는데 2,000개 중에서도 또 이제 악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그런 댓글들도 있는데, 그런 댓글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솔직히. 33만 명이 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좋아하겠어요. 이유 없이도 사람이 싫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 그냥 좋은 댓글만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슨 뭐 트루먼 쇼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일반인인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같은 상황을 보고도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지금
2%가 남았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꺼질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호텔방 페이크 라이브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